지금 광명하고 시흥에 대한 3기 신도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빠르면 2028년이에요. 부채가 거의 140조 원에 이르러서 지금 광명하고 시흥에 대한 이런 3기 신도시 계획들이 나왔는데, 이 계획은요 단기 실현은 불가능해요. 확실히 불가능해요. 하지만은 장기 실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2010년도에 2월 14일 날 똑같은 지역에 대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지정을 했잖아요. 지정을 하고 사실상 2021년도에 나온 것보다 2010년도에 나온 이 계획들이 더 세부적이고 똑같은 구역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1년 2월 24일 날 나온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여기선 주택 건설 계획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건설 호수, 수용 인구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죠? 백지화가 됐죠. 백지화가 2014년도 5월 12일 날 보면은 광명시의 공공주택의 백지화 연장 연쇄 파장이라고 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백지화를 시켰어요. 근데 왜 취소가 됐냐? 그거를 좀 알아봐야 돼요.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였어요. LH였죠. 재정상이 부채가 거의 140조 원에 이르러서 실제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 좀 로딩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상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주택 경기 불황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까지 겪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3기 신도시든 지금 여러 가지 공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주택에 대한 사업들, 임대 사업들은 LH, 그다음에 SH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런 부채들이 가중이 되고, 이 가중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주택 경기가 불황을 겪어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여기랑 똑같은 시행착오가 한 번 더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제 불황이 올지 모르지만은 부채에 대한 부분이 이때 140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로 돌아가면은 이게 언제 날짜죠? 2021년 1월 28일 날짜인데요. 지금 현재 그 빚을 132조 원 LH가 빚 더 내서 공공임대를 짓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사실상 부채를 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LH 같은 경우도 부채를 조금은 조정하고 이거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공공에서 주택에 대한 사업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사실 부채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2024년까지 중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보면요, 계속 꾸준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만큼 늘어날 거냐 예측을 하냐면, LH에서는 2023년까지 부채가 거의 170조 역대 최대치를 전망을 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공공택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부채들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부채들은. 그래서 이런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요, LH가 사업을 재정의 건전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면서 간다고 하면은 실현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부채라는 부분들이 과거 10년 전에도 동일한 그 부채의 문제나 그 불황의 문제로 해제가 되었었는데, 광명하고 시형 지금도 현실적으로 비슷한 어떤 채무 상태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이런 부채가 있고 계속 재정 안정성을 확보를 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재정 안정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비를 줄이려면 대토에 대한 보상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할 계획이래요. 하지만 예전에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대토 보상에 대해서 했었는데, 대토 보상을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후회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부동산 리츠를 활용해 가지고 뭔가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지만은 과거에 이런 거죠. 만약에 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예를 보시면 가밀지구에 A씨가 되게 억울했대요. 왜 억울했냐면 2013년도에 대토로 보상받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토 보상의 원금 총액이 120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도 공고한 대로 이제 기준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720평 정도,
720평 정도의 상업용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120억 원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총액을. 그런데 집값은 오르고 땅값은 오르고 땅값은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니까 7년 8년이 지나니까 문제가 뭐예요? 땅값이 오르니까 내가 정작 받아야 되는 평수는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정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개선해가지고 나오겠지만은 사실상 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세금에 대한 절세는 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도 좀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는 공공의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조금은 불합리한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LH공사의 그 재정 건전성, 난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그 불안과 겹쳐서 이제 사업의 주체가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보금자리가 해제가 되었어요.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4년 5년 만에 해제가 되었죠. 예. 그리고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2024년까지 올해부터 이제 준비 시작을 해가지고 2024년까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라는 차선책을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거의 이제 7년 8년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건요. 지금 이 재정의 건전성들, 그러니까 LH에서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지만은 하락장이 올 수 있고 경기 불황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토지 보상금 협상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땅의 규모가 커요. 여기가 보시면 광명 사거리역이 있죠. 광명 사거리역이 있고 여기 아까 말했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쪽이 있어요. 여기랑 요 사이 요 땅이 전부 다 이번에 광명시흥 3기 뉴타운으로 3기 신도시로 이제 지정된 곳이에요.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어요. 삼성역에서 이수역까지 거리에 이렇게 쭉 빙 둘러가지고 땅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이렇게 큰 땅인데 단순하게 여기에 그냥 논밭만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노란색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원래는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를 해가지고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도 많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논밭만 있는 게 아니라 창고도 있고 공장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위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를 다 보상을 하고 해결해야 돼. 이 많은 이해 당사자들을요. 그래서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요. 여기보다 더 작은 왕숙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계양, 교산, 대장, 창릉까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원래는 빨리 이제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보상도 굉장히 늦춰졌죠. 이런 보상의 문제들이 사실은 시간을 지연을 시켜요. 과거에 판교라든지 뭐 위례라든지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 모두가 보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을 지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뭐 실현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은 충분히 있고 이 계획상이 2028년도에 뭐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물량들을 쏟아낸다고 하지만 빠르면 2028년이에요. 그리고 2028년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7만 세대, 9만 세대의 물량들을 모두 다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1단계로 위례도 1단계로 나와가지고 2013년도인가 그때 처음으로 나오고 지금 2020년, 2021년까지도 지금 분양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꾸준히 나오지 한꺼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